안녕하세요.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뉴스 클리핑으로 은퇴 후 챙길 세 가지 돈, 건강,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뉴스인데요. 증여 상속의 시대에 어떻게 재산 분배해야 유리할까? 그리고 3주 이상 가는 기침인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 신호일 수도, 또 80대 엄마와 50대 비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증여 상속의 시대에 어떻게 재산을 분배해야 유리할까라는 주제의 내용인데요. 아버지 남긴 재산 저희 다 주세요. 귀한한 머리 굴렸다 세금 폭탄이라는 내용입니다. 요즘에 최근에 있어서 이혼 그런 분쟁보다는 이런 상속에 대한 분쟁 숫자가 더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. 이 뉴스에서 상속, 증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아무래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많아진 그러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언가 남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시니어인 경우에는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의 금액이 커짐에 따라 이제 증여나 상속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세의 절세법은 배우자 공제라는 뉴스가 눈을 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인 경우에 얼마 정도의 한도를 정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간이 있죠. 그런데 상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가? 이때 이제 법적으로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배우자 공제일 때 그 공제 면제 한도액이 약 3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그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즉 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 비중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부분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또다시 한번 그 어머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 기사에서는 단기의 상속 공제를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또 공제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뉴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특히 형제 간에, 자매 간에 이런 재산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그 금액이 뭐 큰 금액이 아니라 단돈 몇 천만 원 경우일 때라도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살아생전에 자기 결정권의 관점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산 분할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러한 사전에 웰다잉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뉴스였습니다. 두 번째 뉴스는 오래가는 기침인 경우에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. 주변에서도 뭐 기침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큰 폐렴이나 특히 이제 폐암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기침이 만약에 3주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그 굉장히 의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특히 이제 기술 장비라든지 이런 검사 부분 진단에 대한 굉장한 그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침을 3주 이상 한다면 병원에 반드시 감으로써 미리 미연에 폐렴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뉴스는 80대 엄마에게도 50대 비혼에게도 꼭 필요한 보험, 여자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. 라는 제목을 들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라는 것은요, 물론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일 겁니다. 그런데 돈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족이나 반려견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반려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먼저 죽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상실의 아픔을 얻는 것 때문에 다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 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미국 테일러대 총장이었던 제이 캐슬러가 한 말인데요. 자신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친구가 적어도 8명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8명은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약 3분 정도의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좋은 친구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
많이 여러 주의를 볼 문제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8명까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만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돈과 또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공교롭게 뉴스 세 가지를 뽑은 것이 주로 돈, 그리고 건강,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시니어 삶에 있어서 돈, 건강,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슈와 결부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, 특히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많은 부분들,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 어느 정도 집 한 채 정도 있고 돈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에 돈의 문제는 없더라도 또 건강인 경우에도 최근에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100세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간이라는 부분, 특히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,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은퇴 후에 다 단절되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. 비단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속에서 그 없어지는 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. 여러 가지 중요한 숙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뉴스에서 얘기한 80대 어머니도 또 50대 비혼인 자녀 딸에게도 꼭 필요한 보험은 바로 친구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007을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